자, 오늘 장 초반에 현대차가 7% 정도 상승을 했다가 현재 윗골이 달리고 다시 또 좀 눌리고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또 투자자분들, 우리 또 매매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또 마음이 또 쫄깃쫄깃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혹시나 이 지수 자체가 끝난 게 아닐까. 지금 보시면 코스닥 차트도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코스피 차트도 보면은 장 초반에 어저께 미증시가 뭐 또 반도체 지수나 해외 증시 자체가 괜찮은 모습으로 상승을 좀 나타내 주다가 오늘 우리나라 장이 열리고 난 뒤에 미 선물 시장에 약간의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조금은 눌리는 0.59%, 고점 대비 약 한 1. 거의 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다 한들, 오늘 어떻게 마감이 된다 한들, 저는 저점 바닥은 이미 나왔다, 이렇게 며칠간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변동성에 내가 굳이 막 대응할 때는 아니고요. 조금 더 기다려봐도 돼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볼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직 이 한토증권에서 나온 그 보고 리포트인데 제가 좀 괜찮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아직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지분 가치가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리고 또 오늘 IR 발표가 있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는지를 제가 보고 계속 실시간으로 좀 알려드릴 건데, 도요타퍼만 적용해도 50만 원 수준이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이 약 40조 정도 이를 것으로 생각이 들고, 목표가를 약 7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목표가 비슷하게 또 잡고 있길래 그냥 좀 괜찮다 생각해서 좀 보여드린 거고, 사실 저는 증권사 리포트들은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 그 김창호 한국투자연구원이 낸 보고서가 내용이 괜찮더라고. 그래서 글로벌 완성차 경쟁사인 도요타와 동일한 주가 수익 비율 11.3배를 적용할 경우에 현대차의 주당 영업 가치는 50만 원 정도, 지금 가격대죠. 지금 약 5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까지 우리가 산출을 좀 해봤을 때, 여기에 대한 기업 가치를 산출해 봤을 때 목표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결국에 현대차는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분위기로 볼 때, 어저께 그 FMC, 오늘 새벽에 FMC 또 기준금리 발표가 끝났죠. 예상치를 부합을 했고 이제 매파적으로 좀 변했습니다. 앞으로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고 안정됐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뭐 연초 이후 상승했다는 문구가 삭제됐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특히나 물가가 좀 잡히면 추가적으로 기준 금리를 완화시키면서 인하까지도 기대감을 또 가져가는 그런 발표가 되어가면서 글로벌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좀 나타냈고, 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또 긍정적으로 나타냈고, 또 메타에 대한 주가도 보시는 것처럼 6, 7%가량 또 상승이 나왔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피지컬 AI 로봇 쪽에 대한 섹터는 결국에 AI라는 섹터 안에서 AI라는 큰 섹터가 이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고, 이 섹터에 대한 추세는 아직도 상방으로 계속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AI 섹터 안에서 뭐 반도체, 오늘은 사실 반도체의 날이에요. 반도체, 또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 대한 IR 발표가 있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지컬 AI,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봇 쪽도 여기 다 포함되는 거고, 뭐 전력, 원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반도체와 피지컬 AI는 이 AI를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시장에 대한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서 굳이 매도를 할 이유는 절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 약간의 변동성으로 상당히 또 약간의 뭐 위기감 이런 것들을 또 불러일으키는 자리가 나오긴 했는데요. 근데 절대 흔들려서도 안 되고 흔들릴 필요도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에 대한 주가는 뭐 이제 주식하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면 현대차가 이 자동차 판매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닌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자동차 판매도
이 미국에서 최근에 뭐 관세에 대한 잠깐의 이슈도 있었지만 그 이슈는 단기적인 거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잘 해결하겠다. 역시나 뭐 항상 그런 반복되는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미국 점유율이 이제 미국에서 1등까지도 1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게 아닌 우리가 피지컬 AI 특히나 AI 산업 생태계에서 현대차가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기대감들은 계속 되어 갈 수밖에 없다고요. 아시겠죠? 지금 현대차가 만들어내는 파생적인 다른 섹터들에 대한 상승이 상당히 커요. 그중에 2차 전지도 있고 이 생태계는요. 적어도 2026년도 저는 길면 2027년도까지도 강세장을 일으킬 수 있다 보고 있고 물론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야 단기적인 조정을 한 번씩은 받겠지. 꽤나 큰 조정. 그런데 이런 조정들은 또 있어줘야 더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단기적인 조정을 받기 전에 아직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도 안 나왔다는 거.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차트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를 볼게요. 이 현대차를 보면은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장기적인 파동적인 부분들로 볼 때 아직 우리의 목표가인 3파 고점 단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3파 고점 단계에 대한 목표가도요.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계속 올라갈 수도 혹은 생각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아직도 아무도 모르는 거야. 우리는 우리만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잡아 나갈 거예요. 그리고 현대차는 확실하게 시총이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기술적인 확실한 고점 시그널이 또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이 고점에 대한 파동, 이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런 타점들에 대한 등락폭들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의 대응이 확실히 여러분들의 그 확실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조정이 오더라도 누군가는 조정을 기회로 잡을 것이고 누군가는 조정을 또 불안하게 어설픈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최대한 앞으로 시장의 흐름을 통해 정말 가장 고점 단계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제가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게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는 항상 여러분들과 라이브 영상이나 타점에 대한 영상들을 계속 공유를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우리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매번 이런 영상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영상을 좀 찍기 전에 웬만하면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 앞으로의 정확한 매수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잡아 나갈 예정이고 그 부분들은 이 밑에 있는 제 번호로 현대차의 현대라고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요.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정확한 타점을 내가 어떻게 잡아 나갈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를 잡아 나가면서 함께 할 거니까 많이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가끔 문자 주실 때 막 저한테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많이 주세요. 근데 제가 이런 거 받지 않습니다. 다 철회하고 있어요. 대신 여러분들의 구독 그리고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 다 같이 공유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마찬가지로 막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을 공부하고 있고 또 미시장이나 코인 시장을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시장을 먼저 공부하다 보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남들 따라 매수도 해보고 남들 따라 매도도 해보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따라서 뭐 해보고 정말 많은 시도를 해봤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손실만 커지더라고.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 그리고 원칙을 지켜나갔던 거, 이 두 가지가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이런 중요 타점들을 내가 어떻게 잡아 나갈지 여기에 대해서 항상 또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저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고점 단계가 정말 이제 임박했다 봐요.
얼마 안 남았다 봐요. 오늘 이렇게 약간의 변동성이 심한 장이 나오고는 있지만 분명 한 번 정도 우리가 고점 매도를 할 타이밍 나올 겁니다.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과 놓치지 않고 같이 잡아 나가기 위해서라도 많은 분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추운 겨울 저와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 앞으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함께 할 거니까 많이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 또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